우리가 시험의 경향이 과거에는 아까 이야기했죠. 무슨 교육 전문적 역량은 무엇이 있느냐. 그다음에 무슨 전략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지식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점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역량적인 문제로 많이 나온다. 과거의 시험 문제가 지식이라면 역량이다. 그런데 이 지식이 없이 역량을 쌓을 수는 결코 없다. 하나의 등산길은 가보고 알아야지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등산하는 방법을 배워서 등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알고 나서 이걸 활용하는 역량을 배워야 비로소 합격하는 것이다. 이때 특히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내가 지금 어떤 역량인지를 잘 알아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먼저 습득하고 이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배워야 되니까 내가 가르쳐준 지식뿐만 아니라 기출문제에 있는 또 나와 같이 풀어보는 문제를 잘 풀어보고 아까 과제 이야기했잖아요. 과제를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막상 눈으로 볼 때는 금방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쓰다 보면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해 봐야만이 피드백 강의가 아하 그렇구나 오 그렇구나를 느끼지 남이 해놓은 거 고개만 까딱까딱하고 하기에는 아는 것 같지만 모르게 된다. 실제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해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청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실력과 인성 중에서 인성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 합시다. 그 친구를 오랫동안 사귀고 싶을까요? 그 애는 공부를 잘하고 난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럼 그 애하고 같이 있을 때 내 빛이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그 애는 밤낮 잘난 체하고 그 애는 밤낮 똑똑하다 하고 별로 친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착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내 친구를 오랫동안 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 교육청에서도 인성이 좋은 장학사와 실력이 좋은 장학사 있다. 그 위에 교육감이나 장학관님은 누구를 내 부하로 삼을까요? 내 부하로 삼는 것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어떤 시험을 중심으로 하고 싶으냐? 인성 테스트를 더 많이 변별력을 잡고 싶어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변별력을 보았어도 실력을 나타내는 1차 시험의 논술 기획보다 현장 중심의 평가를 훨씬 더 많이 놓는 이유가 교육감이나 장학관이나 또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도 야 어떻게 하면 인성이 좋은 장학사를 뽑을까? 인성이 좋은 장학사를 뽑아야 현장 지원을 제대로 합니다. 머리만 좋으면 현장이 괴롭거든요. 그래서 인성 중심으로 뽑는 것이다. 그래서 인성 중심에 뽑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 다 그렇죠. 내 인성은 최고라고. 그렇지만요. 남이 볼 때 나를 최고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성을 어떻게 할까가 저 지금 1장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성은요, 두 번째 다음 단원이고 지금은 전체적인 거잖아요. 공부를 일단 잘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할 때 공부는 시간을 투자를 않고 공부한다는 것은 그것은요 말로만 되지 어쩌다 하나는 천재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시간을 투자하고
방법을 투자해서 시간 곱하기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제로가 되면 방법이 아무리 재도 소용없고, 방법이 제로가 되어버리면 시간 아무리 투자해도 늘질 않습니다. 이 결과값을 올리기 위해서 시간은 방법이 없어요. 소처럼 뚜벅뚜벅 투자해야 되죠. 이 방법은 뭐냐?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우리가 방법을 배우면 우선 핵심 개념, 이것을 딱 잡아내는 사람이 중요해요. 즉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가, 핵심 개념을 잡아내고 그 핵심 개념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마인드맵 정리를 바랍니다. 핵심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또 이렇게 가지가 나눠졌잖아요. 이런 마인드맵을 해놓는 것은 이것이 여기만 붙은 게 아니라 일이 갈 수도 있고, 이것이 일이 올 수도 있고, 이것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움직이기가 힘든데 마인드맵으로 가면 핵심 개념들이 적힌 것들은 이동이 잘 되어서 이 코스는 이렇게 가는데 3코스는 1코스하고 비슷한 데는 어디고 다른 데는 어디고 뭐만 바꾸면 되는구나 하고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을 파악한 다음에 그걸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다른 주제가 나왔다 해도 그것을 맞춰서 전이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에서 핵심 개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줄기는 어디고 뿌리는 어디고 나뭇잎은 뭐고 열매는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류해서 정리하면 여러분이 전이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경험한 사람에게 질문하랍니다. 내가 교장 선생님이 사실은 인성에서 내가 평가를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우리 이 선생님은요 장학사 하면 최고로 잘할 겁니다. 그거하고 잘할 거예요. 글쎄요 이렇게 달리죠. 근데 잘할 거예요는 중도 안 됩니다. 최고로 잘할 겁니다 해줘야 합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글쎄요 하면 다른 점수가 다 돼도 과락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장학사가 되면 최고로 잘할 거예요 라는 소리를 교감 선생님, 주의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교장 선생님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랑을 받으려면 이렇게 초콜릿을 사다 준다, 뭐 옷을 사다 준다, 이런 것은 사랑할까요?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애들이 선생님 사탕 갖고 왔어요, 뭐 갖고 왔어요, 이런 데서 그 애를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가장 귀여울 때 뭡니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 이 문제 도저히 못 풀겠어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라는 것은 상대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A한테 질문을 할 때 A가 내가 존경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A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장 선생님은 뭘 모를 것 같아, 그 교장 선생님이 해주는 답에는 별로 답이 없을 것 같으면 당연히 질문을 안 쳐. 그런데 우리 교장 선생님은 훌륭해서 분명히 답을 줄 것 같다, 이럴 때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다는 것은 존경한다는 표시와 같고 신뢰한다는 표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장 선생님이나 장학사나 장학관에서 사랑받고 싶으면 질문하세요. 나한테 질문을 하면 나는 나를 신뢰하고 참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질문을 어렵게 생각해요. 요새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교장 선생님 뭐 알겠어? 교감 선생님 뭐 알겠어? 말만 교장이지 아는 건 내가 더 많아, 이런 마음속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장도 네가 잘나면 뭐가 잘나니? 라는 생각으로 있어요. 너는 아직 젊어서 지식이 잘 짧아서 몰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 둘에는 이와 같은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교장 교감성에 질문을 한다. 내가 먼저 존경해 준다. 내가 먼저 신뢰한다면 내가 몰라도 나한테 물어본다는 것은 나를 신뢰한다는 뜻이니까 찾아서라도 가르쳐주고 그거 빼고 다른 것으로라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게 사랑받는 방법이고 컨설팅 해주라고 하세요. 장학사한테 가서 나 저 장학사 한번 되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장학사 되나요?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면 사실 장학사들이 업무가 바쁠지라도 이런 사람 오면 후계자를 기르고 싶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현장에서 제자를 기르고 싶잖아요. 정말 마음에 드는 제자를. 그러니까 그 장학사도 정말 마음에 드는 똑똑한 후배를 기르고 싶어요. 근데 와서 저 장학사 되고 공부하고 싶으니까 컨설팅 좀 해주세요.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그리고 내가 썼던 책, 내가 썼던 메모, 내가 썼던 경험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용기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귀찮아 하실 거야. 내가 전화하면 힘들어 하실 거야. 내가 교장실에서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했어 나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질문하고 컨설팅을 받으면 훌륭한 전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알기 위한 방법들이 질문하고 컨설팅하라. 그리고 나 스스로 성찰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받아들이고 애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피드백하고 성찰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거 엄청 줍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은 이제까지요.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제가 담임을 할 때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는 1, 2등짜리들은 시험 보고 나면 선생님 나 망쳤어요 하고 엉엉 울고 그래요. 근데 시험을 중간쯤 가면은 시험 어떻게 봐니? 잘 봤어요? 쓰기만 하면 잘 봤대. 쓰기만 몇 점? 왜냐하면 중간 되내는요. 어떤 걸 맞고 어떤 걸 틀린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는 어떤 걸 틀린지를 압니다. 답을 써내놓고 틀린지 알고 어떤 걸 몰랐던 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요. 시험 잘 본 애가 오히려 징징 짜고 잘못 봤다 이래요. 그와 같이 자기를 아는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평가하는 메타인지를 알아야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시간은 양적인 거고 질적인 것은 이와 같은 방법을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내가 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죠. 장학사의 능력은 새로운 교육의 가치 창출 능력, 장학 기획 능력, 의사소통 능력, 갈등 관리 능력을 평가한다 했으면 과연 장학사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내 스스로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 평가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갖고 가면 메타인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갖고 가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현장에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가? 상대의 감정과 의도를 고려하여 나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가? 갈등 상황을 균형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맥처럼 정말 교육이야말로 어렵고도 쉽고 복잡합니다. 이번에 뭐 장관님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고 사람마다 다 문제가 많잖아요. 이 교육 현장, 내가 교사로서 꿈꿨던 교육을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 이 현장의 문제를 장학사가 돼서 교육청이 되어서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어떤 것이 있으니까 그 교육 정책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우는 게 아니라 교육 현장의 문제가 파악해서 비판해서 분석해서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이게 그 능력이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 교육의 현장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내가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비판, 분석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척척 이야기할 수 있어야 장학사에 합격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문제의 본질. 정말하면 여기에는 법령을 고쳐야 될 건지 예산을 투자해야 할 건지 사람을 투자할 건지 이런 본질을 파악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 그러면 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의 감정과 의도를 고려하여 이제 상담이나 면접, 집단 토의 할 때 제대로 이걸 전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체크하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할지를 적어봐서 나의 자기평가 루브릭을 해서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 내가 스스로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공부를 해야 생각이 나지 공부를 생각하기 전에는 안 생각납니다. 그래서 공부 중간중간에 자기평가 루브릭, 자기 성찰을 해가면서 방향을 잡고 설계를 하고 바꿔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식을 쌓아야 된다.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없이 역량만은 있을 수 없다. 힘이 없죠. 지식이 없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기 기초 자산이 있어야 증권 투자를 할 수 있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내가 집을 사기 전에 그때도 집만 사면 팍팍 오르니까 부자 되겠는데 알아요. 그러면 왜 못 샀을까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못 샀죠. 돈 있으면 샀어요. 즉 종잣돈인 지식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쫄딱 망해버리는 게 아니라 불릴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쓰나라고 생각하는 게 전이래요. 어떻게 이 지식을 활용하냐. 그래서 맨 먼저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성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생각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즉 이 전이력을 쌓을 때는 성찰, 스스로 생각해보고 비판해보고 대안을,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야지? 대안을 만들어 보는 것이고, 배경 지식은 교육청에 오는 주요 업무 계획, 장학 계획, 인성 계획, 다 그런 걸 다 읽고, 또 법률도 다 읽고, 하이패스 카페도 들어와서 다 읽고, 그래서 교직 교양을 쌓는 것이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배경 지식을 쌓고 이런 걸 해서 전이력을 높여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잘한다. 이런 사람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흔히